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주강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달인들은 왜 하나같이 모두 다 부자가 되지 못했을까에 달린 댓글입니다. 인트로가 화사하죠. 인트로가 화사합니다. 예, 제극인 그럼 제다인데 인성이 없으면 제를 지키기 힘든 구조일까요? 이것 또한 구성상 다르겠지만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상생상극 특히 극에 대해 다시금 궁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제다인데 인성이 없으면 이게 제가 많다는 건 목표나 하고 싶은 것 얘가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뭐 목표는 그래도 하고 싶은 것이 많다는 것을 다르게 생각하면 하려면 뭐가 들어간다? 돈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돈이 많이 들어간다가 됩니다. 실제로 지키기 힘든 구조라는 거죠. 그죠? 제다만 있어도 그런데 인성까지 없다면 더 심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무인성은 소유하라고 말씀드린 거 그죠? 앞에 사주강론 답변에 3월 29일 답변에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또 사주강론에 달린 댓글이 별로 없습니까? 많았는데 70대 회장님의 현역, 60대 회장님 은퇴에 달린 댓글. 제 고민 중 깨달음이 있는 강의였습니다. 이랬는데 다행입니다. 댓글도 많이 없는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셔서 부동산 운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에 달린 댓글인데 부동산 매매 시기나 운을 볼 때 부동산 명의자의 운을 봐야 하는 걸까요? 부부나 가족의 경우에요. 그렇습니다. 명의자의 운을 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것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사업자 명의 그 다음에 부동산 명의 그러니까 크게 명의가 두 가지가 있죠. 근데 사업자 명의는 뭐냐면 중요하잖아요. 경영 판단 자의 사주원입니다. 그러니까 와이프 명의로 해놓고 남편이 사업하는 경우 있고 남편 명의라고 와이프 명의 사업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게 경영을 판단하는 이 사람의 사주가 중요한 거고요. 부동산 명의는 그냥 이 부동산 명의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명의를 가지고도 부동산 중에서 그냥 일반 임대업이나 이런 거 말고 부동산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활용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렌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에어비앤비 이런 계통을 하면은 이거는 경영으로 갑니다. 경영으로.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단순히 내가 부동산을 사서 땅을 사서 묵혀두겠다. 집을 사서 그냥 살고 있다. 아니면 그냥 단순 임대업을 하고 있다. 임대를 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명의자의 운대로 갑니다. 이런 부분도 관찰해 보시면 이런 거 알려주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관찰해 보시면 됐습니다. 하여튼 이거 가만 생각해 보면 이거 알려고 저한테 계속 찾아오셨던 분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자기가 이 간판 걸고 하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 해가지고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 잘 모르세요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블로그 같은 데서는 여러 번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70대 회장님은 현역, 60대 회장님은 은퇴해서 질문이 재밌는 질문이 달렸습니다.
인간의 삶, 아이러니합니다. 만약에 기본소득이 보장되는 복지국가가 되면 사람들의 삶이 본인이 원하는 쪽을 선택하는 쪽으로 기울어질까요? 사람들의 삶이 본인이 원하는 쪽을 선택하는 쪽으로 기울어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이 조금 애매해요. 질문 다신 분한테는 좀 죄송한데,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보장되는 복지국가가 되면 사람들의 삶이 본인이 원하는 쪽을 선택하는 쪽으로 기울어질까라고 하셨는데 되게 좋은 질문인데 그 질문의 의미는 제가 충족하지는 않지만 먹고 살 게 그냥 해결이 돼버리면 그냥 내가 원하는 삶을 사람들이 전부 다 살아갈까요? 그러니까 이 말은 돈벌이 때문에 자기 원하는 삶을 못 사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그죠? 기본소득이 보장되면 그렇게 되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본소득에 가깝게 주는 나라들이 몇 나라가 있어요. 복지 혜택이 아주 좋은 덴마크, 그다음에 스웨덴,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노후연금이 되게 잘 돼 있습니다. 노후연금. 캐나다. 실제 그냥 캐나다에서 한 20년 사시면 기본적으로 놀아도 한 130만 원 정도 나오고요. 자기가 일을 했으면 일해서 연금 낸 데 따라 플러스 해가지고 더 많이 나와요. 부부가 살면 200~300만 원씩 나옵니다. 그러면 그 캐나다의 그 복지하에서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의료도 무료고 하기 때문에. 그죠? 자기 차 있으면 기름값이 조금 비싸긴 하지만 그냥 농산물이나 이런 가격이 뭐 비싼 데는 비싸고 싼 데는 싼데 그러니까 팜마켓 같은 데 가면 그런 것도 싸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도 결국은 뭘 따지더라? 관을 따지더라. 그러니까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일부 분들은 관을 따지고 그 다음에 재를 더 소유하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재를 소유하려는 이유가 사실은 관 때문이라는 거죠. 인간이. 그래서 기본소득이 되더라도 움직이는 사람은 움직인다. 이거는 사실은 공산주의에서도 그렇죠. 중국도 당연히 그런 거고요. 러시아도 갑부들이 있잖아요. 예전에도 그랬고 북한 같은 경우는 제가 아마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북한하고 교류가 되게 활발했었습니다. 그때는 개성공단만 열린 게 아니고 중국을 통했지만 북한의 직항으로 부산에서 평양 쪽이나 뭐 원산, 원주 그쪽으로 직항으로 배들이 다니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쪽에 사업하는 사람들을 제가 직접적으로는 아닌데 뭐 국제통화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때는 통화도 그 사람이 중국 와서 통화가 가능했는지 제가 통화를 한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그쪽에 복지 사업이죠. 그 북한에 좀 불쌍한 애들 돕는 그런 형태의 일을 하시는 분도 되게 많으셔서 제가 그런 분들하고 되게 일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 만나본 지금도 그분들이 사업을 하고 계시겠죠. 연락은 안 되지만 일단 북한의 기업인이죠. 이런 사람들 봐도 돈 벌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북한인데도 불구하고 돈 벌려고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복지가 있든 아니면은 무슨 정말 기본소득 그러니까 굶어주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먹고 살게 해주는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든 어디든 사람들은 뭘 하더라? 관을 위해서 죄를 취하더라. 죄를 통해서 관을 높이려고 하더라 그죠? 그렇죠? 명예를 높이려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뭐 사람들이 워낙 지배 피지배에서 지배층한테 워낙 압박을 받다가 그 압박받는 사람들 노동자 계층이죠. 그 노동자 계층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나온 게 뭐 공산주의죠. 그래서 그때 그 시대에는 그런
일반 대중들이 압박받고 있었기 때문에 공산주의라는 이론 자체가 각광받을 수 있었다고 보고요.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물론 몇몇 그런 국가들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먹고 사는 게 지장 없어진 나라들이 많아졌잖아요. 많아졌으니까 지금은 공산주의 이론이란 게 오히려 공산주의가 아니고 복지로 가고 있는 거죠. 복지로 가고 있는 거고 이미 복지로 가 있는 이런 나라들을 보면 이런 나라들에도 뭐가 있더라? 부자들이 있더라고요. 끊임없이 돈을 벌려고 노력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도 갑부들이 되게 많아요. 갑부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갑부, 캐나다의 옛날 갑부는 어떠냐면 전부 다 왕족이에요. 영국 왕족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항해 시대입니까? 그때 자기 땅이었던 게 아직도 남아있어도 한 사람이 뭐 몇백만 평씩 땅을 소유하고 있고 그걸 그냥 렌트해서 그걸 운영하는 금융이나 은행에 맡겨놓고 그냥 가만히 그것만 받아먹고 사는 그런 부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캐나다 가면.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빼면 그냥 새로 신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 보면 돈 벌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아무리 되더라도.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지만 이런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모두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정말 일하기 싫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진 않을 겁니다. 제가 생각에 기본소득이 보장이 되어버리면 일단 굶는 사람은 줄어들겠죠. 굶는 사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을 받아가지고 노름하거나 술 마시거나 하면서 그런 사람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기본소득 필요 없어. 나는 내가 벌 거야 해가지고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똑같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면 기본소득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저는 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 사회가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정말 못 따라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몸이 안 돼서나 아니면은 뭔가 정말 장애가 있어서 못 따라갔지만 지금은 일반인들 중에서도 못 따라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설명드린 운적으로 반대운에 계신 이런 분들도 못 따라가는, 그러니까 충분히 신체적 능력이나 정신적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은 일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기본소득이라고 줘서 먹고 살긴 해야죠. 사람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극단의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기본소득이라는 게 지금 되기만 된다면, 어느 정도 주기만 한다면 사는 데는 훨씬,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이런 나라들만 기본소득을 줬죠. 되게 인구수가 작은 나라들, 스위스 같은 나라들이나 이런 나라들도 인구수가 적잖아요. 저런 나라들이나 좀 기본소득을 해서 어떤 좋더라 안 좋더라 하는데, 저기는 나라가 워낙 작기 때문에 실제 튀어나오는 사람이 적겠죠,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 지금 4천만 명 넘으니까 기본소득 해도 그거 신경 안 쓰고 살 사람이 아주 많고 국가 경쟁력이 계속 남아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기본소득.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본소득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말, 리어카 끌고 다니는 할머니들 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험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복지를 반대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가짜않습니다. 없는 것들이, 이런 말을 해서 미안하지만 없는 것들이 복지를 반대해요. 주면 그냥 나중에 자기가 진짜 어려워지면 그때 또 울면서 정부 탓하는 거죠. 평소에 그냥 제대로 된 복지하에서 살아가면 되는 것인데 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제4주가 그런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달린 댓글입니다. 개인이 독립적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내담자 중심으로 상담. 외다수, 고수가 아닌 사람, 외다수. 내담자의 상대나 연결된 주변인, 가족이나 동료, 주변인과 조화나 공동의 목표에 초점.
그래서 돌고 돌아도 자신의 사주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처럼 이기적인 것이 이타적인 것이라고 말해주지 않을 경우 상담 후에도 제자리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행동이 안 되는 고려사항이 더 많으니까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자신이 먼저 행복해야 주변도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 형제 사기로 기사가 나오는 방송인을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입니다. 그죠? 예. 이 아주 좋은 얘기죠. 그러니까 박송식 제가 그분이 아직 방송에 나오는지 몰랐는데 계속 방송 출연 중이었다고 하던데 제가 예능 프로나 이런 걸 안 봐서 그런데 일단 그러니까 연예인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많죠. 그러니까 가족에 빨대 꽂혀가지고 빨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슴 아프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틀린 거면 어떡할 거지에 달린 댓글입니다. 자연의 운동성은 반복되고 흘러가지만 결코 같은 순간이 없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같은 사주랄 없다 생각해서 질문하지 않았지요. 저는 윤회론에 대해 잘 모르지만 설사 오래된 영혼이라 해도 물질 세계에서는 완벽한 카피가 될까 막연한 추측을 했는데 좋은 주제 강연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게 왜 60년 반복된다고 했는데 반복이 안 되는 걸 질문 안 했느냐를 가지고 말씀드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한 댓글도 많이 달렸던데 한번 봅시다. 제가 또 1년 됐다고 했죠. 당신이 틀린 거면 여기다가 1년 됐다고 하니까. 그리고 같이 밥 먹기 힘든 분이 오실 뻔한 기회를 날려 아쉽네요. 카카 예전에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만세력에 60년 전 제 사주를 넣어보고는 저랑 사주가 맞지 않아 뭐지 하다가 그냥 대운의 흐름이 60년 반복이라는 걸 말씀하신 건가? 아니면 연주 월주 대운만 같아도 과거엔 평균 수명이 40세니 똑같다고 하신 건가? 그럼 일주 월지가 중요한데 특정 일주의 사람이 어떤 운이냐에 따라 행동하고 생각이 달라지지 않나 하며 생각만 하다가 만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분들이 그냥 궁리만 하다 마친다는 거죠. 물어보면 답해드렸을 텐데 사실 제가 이걸 찾아본 이유는 현대사회에는 수명이 길고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 중 60년, 70년 이상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60년 차이 나는 같은 사주의 사람이 있다면 맵 핵과도 같은 거 아닌가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워런 버핏이나 빌 게이츠 같은 유명인들이 장수하는 삶을 살고 있고 1950년대 이후 정보는 웬만하면 다 찾아볼 수 있으니 현재 60살 어린 같은 사주가 미국으로 가서 산다면 비슷한 일을 한다는 가정하에 저 정도의 성공을 못 이루지만 적어도 인생의 등락표 정도는 꿰뚫어 보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인구도 많고 경쟁도 심해서 사주인자와 우리 모두 같지 않다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세력은 1900년대까지 밖에 안 나와 못 찾아봤는데 저랑 120년의 모든 세운과 시주가 같은 사주라면 몇 년의 차이가 나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과 생각을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시중에 나와 있는 만세력을 보면 그러니까 사주팔자로 딱 나오는 만세력을 보면 이게 없죠, 그죠? 이게 연도가 없는데 이게 진짜 만세력 천문이라는 달력으로 된 만세력 앱이 있습니다. 달력으로 된 만세력 앱이 있는데 얘는 다 나와요. 얘는 다 나옵니다. 대신에 사주팔자가 딱 나오지는 않고 달력에서 찾아야 되는 방식입니다. 이걸 보시면 싹 다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거 가지고 하죠. 팔자를 이거 가지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요건 좀 이따 답이 나오니까 좀 이따 답이 나오니까 이 부분 좀 이따 답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어서 답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년 된 거 축하해 주신다고
축하받을 일은 아니죠. 그리고 또 질문 안 드린 건 당연하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사주팔자로 태어난 너돌일치를 찾아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팔자를 넣으면 대부분 60년 간격이 없더라고요. 120년이나 180년 만에 있는 사주도 허다하고요. 연월까지는 조건이 맞지만 일주가 한 달 내에 있으면 없는 부분인 건 당연하니까요. 200년에 한 번 있을 사주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겠네요. 이렇게 또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봅시다. 사업을 시작해서 5년간 잘 해왔는데 회사 경력까지 같은 분야 20년 종사. 작년부터 이 일이 너무 하기 싫어서 새해부터는 완전히 맥을 놓고 있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최근 선생님 책도 보고 블로그와 유튜브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먹고 사는 사주 내용이 딱 제 얘기더군요.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힘이나 운이 혹시 있을지 어떤 일이 가능할지 어떻게 풀이해야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뭐 제가 그러니까 원국이 없어서 답 드리긴 참 힘들지만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올해 이제 그 뭡니까 경자년을 지금 지내왔잖아요. 신의 경자를 지내오는 지금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신축년이고 기해 경자 지내서 지금 신축년인데 사실은 수운을 지나와서 이제 축이지만 수를 벗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잠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올해는 그런 분들도 많아요. 특히 남자분들은 올해 입춘 이후가 되게 힘드세요. 기본적으로 수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생각 안 해보셨겠지만 12년마다 반복되는 부분이거든요. 12년마다 반복되는 부분이라서 조금만 한번 버텨보시면 다시 일할 생각이 나실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버텨보십시오. 그러시고요. 또 동감과 질문 올려봅니다. 예전에 고전에 나온 명식을 쉽게 보기 위해 만세력에서 찾아보다가 60년 단위로 보면 일주가 일치하지 않거나 찾아지지 않아서 고생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도 저립이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고전에서 나온 경자년주의 특정 명식을 찾을 때 2020년에는 안 찾아지면 그런 경우 60년을 더 당겨서 살펴보면 일주까지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120년 단위로 일주까지 일치하는 거다고 생각했습니다. 맞는 건지요? 연도를 더 올려서 일치하는지 분석하고 싶지만 많은 경우 1900년까지만 만세력이 프로그램 되어 있어서 추적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강의에 관련 내용이 오니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또 똑같은 내용이세요. 제 책과 동영상으로 1년 동안 공부했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처음에 공부 시작할 때 MySQL 이거 SQL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아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MySQL에 51만 8,400가지의 사주를 입력해 놓고 시작했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실제 51만 8,400가지를 어떤 식으로 추출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 그냥 넣어놓고 뽑아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만세력의 종류는 두 가지거든요. 이분은 데이터를 입력해놓고 하신 형태로 가셨네요. 왜냐하면 간지 8자를 연월일치로 바꾸기 쉽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입력할 때 아무렇게나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월간지 조견표와 시간지 조견표에 맞게 입력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년은 365.241이고 4년은 윤희를 포함해 365 곱하기 4 더하기 1 해가지고 1461일입니다. 4년 대 1461은 60대 X 이렇게 비례식 계산하면은 60년은 21,915일입니다. 하루에 간지가 12개씩 생성되므로 26만 2,980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26만 2,980대 60은 51만 8,400대 X의 식으로 또 비례식으로 계산하면 약 118.27년이 됩니다. 그래서 51만 8,400가지 사주가 한 바퀴 순환하는데 118.27년이 걸린다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MySQL에 1861년 2월 4일부터 2040년 4월 15일 23시까지 약 180년 78만 8,928가지 사주를 입력을 해 놓았고, 실제로 개해 이게 개해 년월일시가 전부 다 개해인 거를 찾아보면 1983년 12월 1일 23시경이 한 개가 검색됩니다. 그리고 갑술 년월일시를 검색해 보면 1934년 10월 30일 21시, 1994년 10월 15일 21시 이렇게 두 날짜가 나옵니다. 질문입니다. 왜 개해는 날짜가 하나만 나오고 갑술은 날짜가 두 개가 검색되는 걸까요? 제가 잘못 계산한 건가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쓸 필요 없는데 왜 쓰고 있지? 재미로 씁시다. 값을. 예. 그러니까 지금 해보시니까 지금 얘가 1983년 12월 1일 23시 이렇게 나오고, 얘는 1934년 10월 30일 21시, 그리고 1994년 10월 15일 21시. 이분이 해놓은 게 지금 뭐냐면, 데이터베이스 안에 1861년에서 2040년 1861년 2월 4일에서 2040년 4월 15일까지 이게 입력을 해 놓으셨대요. 입력을 해 놓으셨는데, 이렇게 찾아보니까 얘는 두 개가 나오고, 똑같은 사주가 얘는 한 개가 나오는데 왜 이러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되게 쉽게 허무하게 한 방에 알려드리면, 사실은 120년 반복이고요. 120년 반복인데 음년과 양년은 반복이 다릅니다. 음년과 양년은 반복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양은 이 반복을 따라요. 이 반복을 따르고, 음은 해보시면 여기 60년을 더하시면 2043년이 되겠죠. 근데 이분은 2040년까지 하니까 이게 안 나온 거죠, 그죠? 2043년에 어느 날이 들어올 거예요, 이 안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진짜 천문만세, 이런 분. 진짜 만세력 천문이라는 앱을 이용하시면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얘는 지금 저립에 관계없는데, 저립은 주로 양력 기준으로 저립은 3일에서 10일 사이에 보통 저립이 있거든요. 이 사이에 있는 날짜는 반복이 안 되는 애들도 있어요. 저립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저립이 되면 시간이 새벽부터 낮 시간대에 이게 저립이 되면서 월이 변하면서 그 시간대에 특정 새벽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있는 거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시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빼고는 이런 식의 반복이기 때문에 거의 다 맞아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그러니까 재밌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죠? 이래 되면은 앞에 나왔던 질문은 다 답된 거죠. 예. 120년 반복인데 양년과 음년의 반복이 다르다. 이렇게.
그리고 그럼에도 또 안 맞는 날짜들은 저립 때문에 저립 구간에 있는 날짜들은 안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사실은 뭐 이게 반복이 꼭 된다 안 된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런 이론적인 것도 알고 있으면 좋으시죠. 그죠? 사실은 사주 공부하면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다음 이런 내용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필요한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순환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연월시 사주팔자가 이루어졌냐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대부분 그냥 만세력에서 만세력 책에서 이렇게 찾는다는 거 배우고 애보름을 하고 말아버리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반복되는지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것까지 아시면 좋죠. 이게 제가 강의하면 이 정도까지 알려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사실 저도 이걸 다 해봤겠죠. 옛날에 만세력도 만들어보고 하면서 오류를 줄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해봤습니다. 한 20년, 한 30년 전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알아낸 거죠.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잘 만들어진 만세력이나 이런 아까 만세력 달력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안 만드는데 혹시 필요해지면 만세력 앱을 만들어서 제공할 생각도 있습니다. 공짜로는 안 할 거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게 많은데 굳이 유료로 만들어서 줄 필요는 없죠. 그렇다고 뭐 또 돈 버는 것도 아닌데 앱을 만들어서 공급한다고 해가지고 돈이 벌리지도 않을 겁니다. 하도 이게 그 비용이나 유지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만들어진 무료 앱을 잘 활용하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관련된 내용은 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죠? 관련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틀린 거면 어떡할 거죠에 달린 댓글입니다. 아이들과 해외 이주를 고려할 때는 가족 모두의 사주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지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고 봅니다. 방금 제가 말씀 이런 거 아는 사람 없어요. 뭐 있을 수도 있는데 다 두드려 봤겠습니까? 200년 사주를 다 두드려 보고 실제로 뭐 저 같은 경우 한 1200년 사주 다 두드려 보고 이런 사람 잘 없을 거예요. 할 일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프로그래밍 하면 되기 때문에 쉽게 두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들과 해외 이주를 고려할 때 가족 모두의 사주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되니까 말씀하셨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아이 사주죠. 왜냐면 얘가 거기서 제일 오래 살 거니까 가는 지역이 아이 사주에 맞는가 오케이 하는가 봐야 되는 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돈 버는 사람. 내가 돈이 많거나 한국에서 일을 하지 않아도 뭐 수입이 발생하는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돈 버는 사람의 사주를 고려를 해야 되겠죠. 뭐 요 정도만 고려하면 되죠. 물론 가족이 모두 다 잘 맞으면 좋겠지만 뭐 3명이 넘는다면 3명 모두가 뭐 이민 지역에 맞을 거라고는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요까지 정도는 고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고요. 중간에 이거 제가 퀴즈 낸 게 많아가지고 좀 많이 돌려야겠네요. 이게 끝이네요. 예, 사주강론 댓글 답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